예, 화를 저번에 많이 했었죠. 화는 인기 특집 뭐 이런 거 할 때도 화를 기준으로 한다. 화가 잘 발달된 사람이 인기도 좋다. 또 표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고, 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밖에서 작용하는 부분을 제가 누차 강조를 좀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화가 발달이 되지 않았다. 화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에너지를 밖으로 끄집어내서 쓰는 기능에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화가 이제 목을 본다는 것은 결국 이 화의 지속력을 갖게 만드는 거죠. 화가 그냥 화만 있다. 그러면 그 화는 그냥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그 화가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다. 그것은 화가 목한테 계속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타가 되고 싶잖아요. 연예인이 되고 싶은 자녀분들 또는 지금 젊은 분들 보면 연예인이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연예인이 되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유명해져야 되잖아요. 빛이 나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 유명해진다는 것은 우뚝 저 하늘 높이 우뚝 솟아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스타라고 하죠. 별이 빛나야 되는데 그 별이 어느 순간에 가려졌거나 뭐 그 자리에 있던 별이 없어졌다. 그 어느 한순간에 유명했던 연예인이 갑자기 사라져서 기억에서만 머물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화의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잠시 잠깐 그냥 있다가 머물다 가는. 화한테 목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의미해요. 화가 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빛이 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공부가 그냥 앉아서 쓰고 읽고 외우고 하는 이런 학교 공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를 끊임없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공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실력이 늘 그 실력이 아닌 거예요. 계속 아이디어, 아이템, 뭐 이런 스킬들이 나날이 발전하고 또 변화하고, 그 목이 개입이 되니까 새로운 소스들이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한 그런 의지 개입 이런 것들이 목으로 인해서 관계 의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화 기준에 목이 있다. 이 얘기는 이 화가 정말로 이렇게 팽창이 아주 급속도로 될 수 있는 그 속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아주 가속 페달을 밟는 것과도 같은 부분이고, 그 부분에 이 목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은 의지를 갖게 됩니다. 밖으로 나가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하려고 밖에 나가는 사람, 그거는 해야 하니까 하는 거지만, 애인 만나러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밖에 나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자가용 운전하고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 나의 사랑스러운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거란 말이죠. 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빨리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빨리. 아니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다, 팬미팅 있다, 몇 시간을 밤을 새워가지고 돗자리 깔고 막 디비 자고 막 하잖아요. 그 결국 만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만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결국 화다. 화로 만나는 거니까 목의 의지로 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화의 세계로 드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의 아주 강력한 의지 개입이 화한테는 인성인 거죠. 그래서 목생 화가 되는 것이고, 화는 또 목을 설하는 것이 되죠. 그렇게 화 입장에서 목이 있어야 화는 정신적 가치를 갖게 돼요. 정신적 가치. 이 정신적 가치가 없이는 보여줄 게 없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불을 딱 켰어요.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한 유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불러먹다 온 물건인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뭐지?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이런 측면들이 정신적 에너지가 없으면 내가 보여주는 것은 그냥 이것이 있다 얘기해 주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느냐, 또는 이것은 무엇에 쓰는 물건이냐를 설명하는 것은 화가 목을 봐야 가능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사주에 다 화 하나씩은 다 장만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 화를 기준으로 해서 목이 잘 자리하고 있느냐, 목이 잘 자리하고 있으면 화의 가치가 목으로 승화가 되는 거고,
목이 없다. 그러면 그 화는 지속력이 약한 거예요. 화가 불빛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갈아낄 여분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뭐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갈고 또 한 달 하고 2, 3주 있다가 다시 갈고 막 그러는 거죠. 주기가 일정하지 않은 거죠. 어떠한 십성으로 되어 있든 뭐 화일간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화가 뭐 식상이든 재성이든 관성이든 인성이든 어떤 부분에서든 화가 목을 본다는 것은 결국 화를 지속시키는 힘이다. 지속시키는 힘이다. 그래서 화 입장에서 목을 쓰는 것이지 다른 뭐 입장에서 뭐 목을 끌어다 쓰는 건 아닙니다. 결국 목하고 화는 한 짝이다. 예. 목화 금수가 한 짝이다. 목은 화로 가려고 하고 또 화는 목에서부터 지원을 계속 끌어내려고 하고 이것은 결국 사회생활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목화만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러면 사주의 재관이 크게 발달이 안 돼 있어도 사회생활 잘 합니다. 예, 밖으로 드러내서 하는 것이 익숙해요.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재관이 잘 돼 있는데 목화가 불분명하다. 목화가 막 이게 없거나 막 충대이고 막 불안하다. 그러면 사회성의 어떤 그 틀은 갖고 있는데 남들 앞에서 나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서고 그냥 사람들 있는 데서 소개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막 점점 더 관계하기 싫어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방송 작가 막 이런 거 보면 총괄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뭐를 하고 하는데 자기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얼굴 나올까봐 막 도망다니고 막. 그거는 지원을 하는 금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꾸미거나 목화의 부분으로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방송사의 막 PD나 감독들 보면은 옷차림새도 보면 거의 뭐 추리닝이 있고 부시시해 보이죠. 그러니까 목화의 그런 자기 드러나는 쪽에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꾸미고 남들 앞에서 뭘 발현하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집중, 공간, 점유하고 이런 걸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목화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드러내는 부분에 있다. 화 입장에서 목을 보는 것은 결과 인지가 된 입장에서 목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목 입장에서 화를 보는 것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미래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라는 희망이 우선인 거고, 화를 먼저 본 것은 그 희망이 펼쳐진 결과가 먼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영화를 본다. 영화를 보는데 결말이 먼저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 시점으로 먼저 맛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과정을 해나가는 영화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냥 결국 끝까지 가보다 보면 아, 처음에 나와 있는 그런 이 영화 내용이 그런 부분이구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죠. 그 얘기들을 막 합니다. 그 과정들을. 타이타닉 막 보면은 그 케이트 윈슬렛이 이렇게 연기했던 나이 들어서 할머니가 돼서 그것을 얘기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것을 보는 관점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 결과를 먼저 인지하는 것. 화의 입장에서 목을 끌어다 쓰는 것이다. 화의 입장에서 먼저 끌어다 쓰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인지시켜주고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왔는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먼저 목적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끌어다 쓰는 거 있잖아요. 화가 목을 보는 것은 또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화가 생하는 것은 토죠. 화생토 하니까. 화가 토를 생하니까 이것을 식신상관이라고 합니다. 식상이라고 하는데 화생토의 입장에서는 토를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숙제예요. 화한테는. 뭐 화뿐만이 아니라 모든 오행이 토를 어떻게 쓸 것이냐가 숙제예요. 금일간한테도 토가 인성이니까 인성을 어떻게 쓸 거냐. 수일간한테도 관이니까 토의 관을 어떻게 쓸 것이냐. 항상 숙제가 토에 항상 걸려 있습니다. 그런 토를 유일하게 소토해서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이란 얘기죠. 목이란 얘기니까 목으로 인해서 아주 일관되게 규칙성 있게 토를 조절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그냥 식상, 화생토로 식상으로 표현한다, 행동한다. 이것에 목에 인성이 따라오니까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 접목이 된 표현인 거예요. 분석이 완료된 설명이다. 그러니까 화가 그냥 토로만 얘기한다. 그러면 그 토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알 수 없는 게 토잖아요. 이쪽인지 저쪽인지 그 경계선이 토인데 중심을 지키는 것이 토기 때문에 어느 쪽에도 치우칠 수 없는 건데 목은 그것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이 가능한 것이 소토죠. 소토. 그러니까 화 입장에서 목을 본다는 것은
그 많은 글자 중에 토가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화는 목을 키우는 것이 가치예요. 그것은 화일간 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주에 화가 발달이 되어 있다. 그럼 그 화가 목을 잘 키우고 있느냐, 아니면 목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목이 없느냐, 그러면 키울 목이 없으니까 나중에 늙어서 노후가 공허한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화가 있으나 기를 목이 없으면 노후가 공허하다. 기르는 게 없으니까 자식이 없을 수도 있고, 자식이 있지만 길러놔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목이니까 과정이 없었던 거죠.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었던 결과에 대한 과정이 없는 거죠. 자식 낳아도 결국 나한테 그 에너지가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소통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수에서 오고 결국 수로 가는 것이 화인데, 그 목이 없으면 수에서부터 전달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전달받은 게 아니라 그냥 싸우는 거예요. 수화 교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수에 있는 정보를 가공해가지고 화한테 전달해줘야 되는데, 화가 목이 없다. 그러면 가공이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가공이 안 돼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음식점에 가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냥 생고기 그냥 뭐 육회로 그냥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가공이 안 돼 있으니까 손질이 안 된 거죠. 손질이. 참치캔 이런 거 있잖아요. 참치캔 따다가 그 손 빈 사람들 되게 많죠. 그 어린아이들 잘못하면 손 비죠. 근데 요즘은 안심 따게만 해가지고 그게 캔이 그 알루미늄 뭐 이런 게 아니라 벗겨내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다치지 않게 하는 것들. 그거는 목의 가공이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렇게 조절하는 것들. 쇠는 날카롭잖아요. 그러니까 손 빈다고. 안 비게끔 이렇게 안심 따게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만드는 거죠. 참치 보면 요즘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계속 오리지널 따개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렇게 새롭게도 나온다 얘기입니다. 새로워지는 거. 신제품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물은 똑같은데 그것을 포장하는 거에 대한 형태가 바뀐 거죠. 어쨌든 목의 가공이 거쳐져야 화가 수에 있던 정보를 그대로 끌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목이 없다면 화는 고립되는 거예요. 고립. 그냥 화는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화는 그냥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화한테 목이 없다는 건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네, 받을 게 없다. 받을 게 없으니까 맨 줘야 되는 거예요. 목이 없는 화는 그냥 말하고 끝이에요. 말하고 끝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일방통행. 막 싸울 때도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결론 딱 내고 집에 갑니다. 목이 있어야만 얘기를 듣고 상대하고 관계해서 소통하고 설득하고 설득당하고 이렇게 토론을 해도 그렇게 되는 거지, 화한테 목이 없다. 이거는 그냥 지 할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냥 폭발하는 거죠. 못 참는 거예요. 목이 없으면 그 과정이 없는 거니까 수국화 계속 참는 거예요. 계속 수국화 당하니까 나 계속 당했다. 너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하면서 폭발하는 거죠. 폭발. 목이 있으면 참을 이유가 없어요. 수에서 부드럽게 수생목 받은 목생화로 가니까 그것은 자연스럽게 화가 적응을 합니다. 아, 요 정도는 이렇게 내가 자제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은근하게 와야 되는데, 목이 빠져 있으면 화가 그대로 그냥 수한테 열심히 예쁘게 차려입고 남자친구 만나려고 풀 메이크업 다 하고서 나가려고 하는데 비 오는 거죠. 엄마한테 걸리면 안 되니까 피해서 가는데 막 아파트 상가에서 마주치는 거죠. 딱 어디 가냐고. 집안 청소해놓고 빨래 해놓고 막 시켰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막 몰래 나갔는데 걸린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했는데 엄마가 막 세다 그러면 다시 집에 들어가서 다 차려입은 상태로 살림 다시 해야죠. 그거도 해야 다 갈 수 있다. 요즘엔 그런 엄마들 없죠, 별로. 근데 뭐 예전에는 얼마든지 뭐 해도 몰래 하고 막 했지, 대놓고 막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거죠. 화로 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고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친구 만나도 내가 머리 예쁘게 하고 했는데 보는 거는 그냥 손톱에 매니큐어 칠한 것만 봐주는 거죠. 아, 그거 매니큐어 이쁘네 하고 다른 거는 뭐 보이는 게 없냐 모르는 거죠. 그게 화가 수를 만나서 급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다 못 보여주는 거예요. 무한히 팽창하고 분열하고 드러내 보이고 확 그냥 불빛이 번쩍하고서 임팩트를 딱 줘야 되는 게 화인데, 수국화 당하니까 얼마나 그 별 볼 일 없이 화가
미적거리겠어요. 그냥 확 눈빛이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희끄무리해가지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이 없는 화는 그렇게 당해요. 남들한테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계획을 컨트롤하고 이런 것들이 잘 안 됩니다. 그 바로 목의 설계의 단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뭐 주어 없이 막 하죠. 순서 없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잘못하면 물건 같은 거 잘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목이라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면서 그 반응을 보는 건데, 목이란 생명 의지가 없으니까 막 그냥 쑤시다가 안 되면 부러뜨리고 막 그냥 다시 사고 집어 던지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목의 에너지가 되어 있어야 화가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화는 목이 필요합니다. 목이 필요하고, 이것은 화를 쓸 때, 긍정적일 때 얘기하는 거고, 화가 뭐 안 좋을 땐 당연히 목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럴 때는 화가 뭐 귀신이거나 사주에 불필요하다, 드러나는 것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은 뭐 화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수의 입장에서 감추는 쪽이라든지 내실을 다지는 쪽이라든지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그거 자체가, 화가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예의가 없고 드러내는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말 표현이 자신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항상 막 욕을 먹는 행동을 한다든가, 말을 굉장히 밉상처럼 한다든가, 터지지 말아야 할 때서 터지는 거죠. 불꽃놀이를 하는데 위에다가 쏴야 되는데 조준이 잘못돼서 사람한테 맞는 거죠. 방향성이 잘못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화 귀신이가, 화가 잘못된 사람들은 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사고. 그게 안전사고나 그런 사고도 있지만 사람과의 시비구설 이런 것도 아주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화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쓰지 못한다면 그냥 항상 남 탓만 하게 되죠. 자기가 화니까, 화의 에너지가 막 너무 강하거나 막 그렇게 돼가지고 화가 그렇다면 자기는 문제가 없이 나의 불을 못 꺼트리는 너희들이 능력이 없다, 막 산불이 났는데 그 산불이 못 꺼는 거죠. 한순간에 너무 불이 커지니까. 그럼 그럴 때는 이제 화가 귀신인 거죠. 나중에 불을 끄고 나면 막대한 재산 피해가 나오고 막 하는 거지. 그게 화죠. 그래서 화는 또 여러 의미의 그런 복잡한 관계를 또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잡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화예요. 그냥 우리가 어렵다, 복잡하다, 공부도 어려우니까 안 하잖아요. 쉽고 간결하고 단순 명료한데 그냥 그거 해서 문제 맞추면은 만점 받고 우등생 수재 될 수 있는데 왜 공부 안 해요? 복잡하고 어렵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공부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화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화가 막 일사불란하게 정신없이 막 팽창하니까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공부할 양은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순서는 안 맞고, 시험 볼 때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아는 것에 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 배분. 끊임없이 시간은 흘러가고 그거에 내 문제 풀 양은 정해져 있고 양은 많고 하나씩 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딱딱 그 시간 배분을 해야 되는데, 내가 문제 하나 풀 때 에너지가 막 동원이 되죠. 이 문제 두뇌 가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 풀리고 계속 생각이 막 나죠. 머릿속에 화가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다음 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거 놓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음 문제 가야 되는데 1분은 풀어야 되는데 5분, 10분 지나요. 그러면 나머지 한 10문제 풀 시간이 뺏기는 거예요. 시험 시간이 50분이다, 1시간이다. 시간이 못해서 다 찍거나 못해서 하는 거죠. 그거 화가 잘못되는 거예요. 화를 최대한 간결하게 필요한 만큼만 딱딱딱 써가지고 공부한 만큼 결과 도출 딱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성적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강의를 잘하는 것, 가르치는 것, 이거랑 성적, 공부 막 잘하고 이러는 거랑은 또 달라요. 그러면 선생님들, 학원에서 선생님들 가르치면은 다 거의 만점 받게요. 아는 거는 알지만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착각하거나 잠시 오해를 해서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기술이죠. 어떻게 보면 공부의 기술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부분이 되지, 학문을 한다,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 지금 공부가 다 기술 가르치는 공부예요. 기술, 인문학적 소양이나 철학이나 정신적인 영역을 자신을 만들고 완성해서 입진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기술 배워가지고 그렇게 해는 것도 경쟁력이긴 하지만 그 정서적인 면이나 그 자신의 그런 근본을 다스리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명문대 나오고 아무리 해도
행복하지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쨌든 화해 부분 얘기하다가 공부 얘기까지가 나왔는데, 수에 대한 부분은 반대로 아주 컴팩트하고 아주 단순하고 간결한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화가 막 일사불란하다, 그 얘기는 집집마다 살림 도구도 이런 것이 그냥 막 다 끄집어 나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근데 다 옷장 안에 들어가 있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쓰레기는 휴지통에 안에 들어가 있고 애들 장난감은 장난감 박스에 딱 돼 있으면 그러면 지저분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하는 것, 계속 단절하고 일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금의 숙살직인 거예요. 목의 생명을 차단하는 것. 그럴 때는 기존에 있던 것을 정리하고 분별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영역을 지키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오행이 계속 끊임없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화가 목을 봤을 때는 그러한 화가 앞으로 계속 전진하고 팽창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을 얘기해요. 그 팽창하는 게 긍정적일 때는 목생 화가 되어 있어야 진행이 되면서 그것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공장 가동시켰는데 물건이 계속 찍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원하는데 공장에서 물건이 찍혀 나오는 거죠. 근데 물건이 매진됐어요. 품절이 됐는데 더 이상의 공장에서는 재료가 없어가지고 물건을 못 만드는 거죠. 화가, 홍보는 막 잘 돼가지고 사람들이 전화로 막 사겠다고 하는데 물건이 없는 거예요. 목으로 심은 게 거덜난 거예요. 동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나니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홍보는 다 해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알고 좀 사겠다 했는데 안 되는 거죠. 목생화에 목이 안 되면 화는 홍보만 하는 거예요. 내용물은 없고. 그런 사람들은 말은 많은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한번 딱 물어보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내용물이. 보여는 주는데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막 음악 같은 것도 막 요즘 뮤지션들 막 가수들 막 돈 벌어야 되니까 차트에 오르고 해야 돈 되잖아요. 막 저작권료 받고. 근데 그런 음악들을 다 뜯어보면 다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 인스턴트 음악이다. 유행에만 민감한 거죠. 그냥 이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주겠지. 이거 하면 대박 나겠지. 이 트렌드에서는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하니까 뭐 어쩌다가는 대박이 나는데 늘 그런 패턴의 양상으로 음악 시장이 흘러가니까 들을 음악이 없어. 음악은 자기 철학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자기 인생과 철학, 그리고 자신의 어떤 에너지가, 그 자기 얘기를 해야 그게 음악이고 상대방과 교감할 수 있는 수단인데, 그냥 뭐 인기 얻으려고만 하고 컨셉 잡아가지고 막 이슈거리나 만들고,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다 좋은 영향이에요. 다 눈요기 하고 막 섹시한 걸그룹도 나오고 막 다 그런 거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제대로 된 음악도 나오고 이렇게 딱 꼭 예술을 해야 되는데 예술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목 없는 화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게 음악을 듣는데 듣고 나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재밌고 흥은 나는데 막 내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게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음악 들을 게 없으니까 백투 더 올드스쿨 해서 90년대, 80년대, 요즘에 맨날 옛날 가수로 찾잖아요. 무한도전, 토토가다, 슈가맨이다, 나는 가수다, 이런 데서도 막 가수들 해가지고 막 옛날에 막 부르고. 그 시대가 자기의 얘기를 할 때란 얘기예요. 그 시대에. 8, 90년대, 70년대 그렇게 군사 독재 시절 우리의 마음이 억눌리고 짓밟히고 억압당할 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글과 선율, 음악 이런 걸로 대치되니까 마음이 동하는 거죠. 마음. 그럴 때는 그냥 구구절절 다 와닿는 거죠. 그때가 순수한데 요즘에는 먹고 살만하니까 소울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그렇게 예술성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있더라도 이렇게 나와서 막 드러내서 나 인기 좀 얻겠다고 그렇게 안 하죠. 그냥 자기 음악 합니다. 자기 예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나와서 뜨겠다고 오디션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 자기 얘기를 하려는 사람은 적고 유명해지고 연예인이 되고 싶고 이러려고만 하니까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볼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화 입장에서 목을 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화는 목을 대동해야, 대동한다는 것은 할 얘기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 얘기가 많아야 된다. 그것은 자기의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사와 그런 이야기들을 담아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공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대체로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정말 그런 어떤 하나의 획기적인 그런 음악적 센세이션이 한 번쯤 불어닥쳐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누구 한 사람의 역할로 할 것도 아니고 형성이 돼야죠. 붐이 일어야죠. 누구 한 사람의 주축이든 몇 사람의 주축이든 해서 정말 음악다운 음악을 해야죠. 그런 것들이 다 화와 목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화가 그것을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목이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도 끊임없이 오행에 대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뭐 공부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별의별 얘기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제가 비유를 좀 그렇게 드는 거니까요, 하나의 참고사항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어쨌든 하는 목한테 가치와 자격, 내용물을 의미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